아침 9시엔 라디오는 퐁당퐁당 하루를 열어주는 매일 아침 함께해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BGM이 되게 활기차고 희망찬데요?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이란 마치 학창시절의 국영수 과목 같죠. 손에서 놓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웬일인지 이 가을에는요, 국영수에 충실했던 모범생도 책장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에 눈길이 싹 갑니다. 우리 가을이라는 책상 앞에서 우리 책 한 권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잠시 가제입니다. 문학의 퐁당. 이 시간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학이라는 게 라디오로 다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겠다. 저는 문학이 좋거든요. 또 가을이니까. 자, 책 읽기 좋은 계절 10주간의 미니 북 콘서트를 우리 퐁당에서 준비했는데요.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문화번역원이 주최하는 2020 서울국제 작가 축제가 다음 달에 열린대요.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데 참여 작가와 작품들을 미리 만나는 시간을 좀 우리 퐁당에서 화요일마다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문학의 퐁당 정하나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스는 정하나입니다. 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 한번 읽으면서 귀를 한번 오염시켜 보시는 것도. 네, 오염이요? 시를 읽으면 왠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지가 않을까요? 그렇죠. 마음으로 들으면서 네. 뭔가 귀에 이렇게 평소에 듣지 않았던 단어들, 평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 귀에 턱턱 걸리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곱씹으시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해보시고 여러모로 추측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아무래도 문학의 계절인 게 우선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이 높아요. 그리고 맑고 쾌청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공기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왠지 좋은데 허한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아마도 그 문학이 자꾸만 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하나 작가님 반갑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우리가 문학의 매력에 더 퐁당 빠질 수 있도록 감성한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주실 두 분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만나봤었죠. 세계 1위 하모니스트 박종성 씨, 그리고 영혼의 단짝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방송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나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서 두 분을 발목을 제가 잡았어요. 근데 잡혀주시더라고요. 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되겠다 해가지고 더 감성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제안을 네. 해주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했고요. 네. 또 문학과 음악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이제 화요일마다 저희 식구가 됐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말씀? 저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10주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일정한 주기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좀 걱정도 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긴 하는데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좋은 음악, 좋은 문학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네, 저희
퐁당 가족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이라고. 풍족이라고도 합니다. 퐁족분들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영훈이고요. 저희 가을날 정말 어울리는 문학 작품들과 함께 또 어울리는 음악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과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탁 내려놓으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날선 상태로 들으면 잘 안 들리는 것들이 그냥 툭 놓고선 이렇게 마음을 열고선 들으면 이런 게 있었어라는 좀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나 작가님, 그 문학과 이렇게 음악 함께 하게 됐는데 이런 느낌 어떠십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 시하고 음악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서정 시를 음악에 분류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를 때 시가 그 문학의 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음악에서부터 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로 되는 음악. 처음엔 리듬으로 흥얼거리다가 그것이 그 리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사를 운을 붙이게 맞춰서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가사가 또 가사로 따로 떨어져 나오면 또 그거는 또 그 시가 되고 현대시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서울국제 작가축제 올해 9번째를 맞는데요. 우리 정하나 작가님이 오늘 첫 번째로 나오신 이유가 축제의 기획위원을 맡으셨어요. 네. 우선 서울국제 작가축제는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 기획원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세세한 사항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 그래요?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네. 2006년부터 개최돼 왔고 제가 작년에는 참가 작가로 참여를 했다가 올해에는 이제 기획위원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2019년까지 54개국 217명 국내외 작가를 초청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서 직접 이렇게 낭독하는 작품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주제들별로 이렇게 북토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담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소주제를 가지고선 대담. 네. 북토크 같이. 네. 그런 대담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 네네. 작가 한 분, 뭐 국외 작가 한 분, 그리고 이제 또 문학계 종사하시는 뭐 평론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사회자로 참여하셔서 이제 같이 대담을 주고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찍어서 업로드를 번역원 쪽에서 하게 됩니다. 좋네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축제라고 하면 작가님들 모시고선 직접 그 작가가 쓴 글의 그 책과 내용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함께 좀 대담을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그 축제의 그 행사들이었다면 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좀 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네. 네. 이번에 9회째, 9번째를 맞았는데 아마도 서울국제 작가 축제에서도 이렇게 독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이 좀 시도를 좀 많이 변화를 좀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번역원 그 직원분들이랑 그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만 서울문화재단 그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뭐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 같은 걸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하셨었고 현장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걸 못하게 되니까 사실 축제라고 하는 거 어떤 흥성거리는 분위기 같은 거를 현장에서 체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다른 뭐 그 큰 행사들이 그렇지만 문학 축제도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기획되어 있었던 각 분과별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다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독자분들께서 그러면 독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네. 알려주세요. 지금도 이제 그 들어가셔서 번역원이나 이런 그 웹사이트 통해서 들어가시면 번역원이라고 네. 치고 들어가면 돼요. 한국문학 번역원. 한국문학 번역원으로 네. 들어가시면 네.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 많이 반응들 남겨주시면 네. 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성 씨, 네. 그 한국 국제 작가 축제라는 게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어쩜 이렇게 모르고 살았나. 어쩜 이렇게 모르고 살았나 싶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너무 제 것만 보고 살아가지고. 예, 음악만 네. 보고서는 사셨군요. 어떻게 평소에 글 많이 읽으세요? 글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끄적거리면서 제가 직접 쓰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저는 아버지도 글을 좀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셔가지고 문학하고는 아주 친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주 안 친하지도 않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죠. 네네. 1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올해 주제가 내일을 쓰다? 네. 내일을 쓰다. 내일을 쓰다 하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같은 느낌도 있고 뭐 희망찬 내일, 뭔가 어떤 날들, 내가 바라는 어떤 날들을 우리가 또 내일이라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네. 어떤가요? 이거 올해의 주제 어떤 의미인가요? 한 가지 더 하자면 내 일을 쓰다라는 의미도 약간 띄어서 읽으면 내 일을 내 일을 네. 내일 역시 문학하시는 그렇네요. 분들이 다르네요. 역시. 말장난은 시의 시작이니까요. 말장난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되게 경쾌한 느낌이에요.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그 내일이라고 했는데 띄었으니까 내 일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어의 우리나라 말에 정말 장점이자 또 예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함축적으로 또 사용도 되기도 하고 함축적으로 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하나 작가님 그게 궁금한 점이나 혹은 시인이시거든요. 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 퐁당에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축제를 좀 벗어나서 지금 좀 개인적인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2006년 현대시 신인상을 등단하셨고 시집으로는 2011년에 어른스러운 맞춤? 입맞춤? 어른스러운 입맞춤이요? 입맞춤, 어른스러운 제가 너무 그런가요? 아니 어른스러운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죠? 궁금해요, 작가님. 제가 얘기하면 너무 약간 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럴까요? 읽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018년도에 울프노트, 늑대 메모, 울프노트. 1차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음악에서도 울프노트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구조적으로 어떤 악기가 그러니까 잘못 연주해서 잘못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늑대가 우는 소리처럼 웅웅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걸 울프노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거슬리는 소리 같은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울프노트를 내셨는데요. 울프노트로는 구상시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포스트 미래파 시인이라는 소개가 있더라고요. 포스트 미래파가 뭔가요? 이거 되게 설명이 길어질까 봐 제가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명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 활동하는 시인 동인이 있는데요. 장란이라는 동인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하다가 아마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미래파 시인들이라고 명명된 분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을 울리는 그런 시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되게 불편하고 읽기 힘들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길고 이런 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우후죽순처럼. 그건 사실 어떤 되게 여러 가지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매니악한 그 독자층들을 좀 만들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나온 시인들, 그러니까 가독성은 조금 있고
그런 그 미래파의 감성으로부터는 살짝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미래파 이후다라고 해서 포스트 미래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미래파도 그렇고 포스트 미래파도 그렇고 본인들이 거기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전에 어른스러운 입맞춤 얘기했는데 오지랖이 12폭 님께서 오지랖이 12폭님께서 어른스러운 입맞춤은 설왕설래가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른스럽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코너명을 지어주고 계신데요. 또르르 옥구슬님께서는 책 속에 향기를 빠지다. 그리고 올리브 스톤님께서는요. 책 퐁퐁. 5426님께서 문학을 한다고 하면은 코너명은 이건 어떨까요? 니들이 문학을 알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00번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시를 한번 읊어보는 게 더 쉽게 작가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함께 작가님의 시 읊어볼까요? 자, 우선은 감상평 질문 여러분 저희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시는 샬롬 한번 만나볼게요. 샬롬 정하나. 언젠가 양가죽 구두를 가진 적이 있다. 양가죽은 너무 부드러워. 나는 내 천성대로 양가죽 구두를 매일 신고 양가죽은 너무 부드러워. 양가죽 구두는 곧 발 모양으로 변해버렸지. 양가죽은 너무 부드러워. 비뚤어진 발 모양으로 해지고 낡아 이내 더는 신을 수가 없었네. 어쩐지 미안해서 버리지 못하고 양가죽 주인은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저녁. 나는 언젠가 신촌 모퉁이 화교 부부가 운영하는 양꼬치 집에서 칭따오 맥주와 함께 냠냠 삼켜버린 양꼬치들을 기억하고 아 보드랍구나. 헤어진 양띠 엄마가 어느 겨울에 내 목에 둘러준 양털 목도리를 떠올린다. 양은 부드럽고 양은 고소하고 양은 따뜻한데 내 낡은 양가죽 구두가 아직 양이었을 때 얼굴은 어떻게 생겼었을까? 양들은 마지막 날에도 부활할 수 없었겠지. 양들을 위한 천국 따위는 없다고 하니까. 예의 바른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반드시 양 머리를 삶고 양 눈을 손님에게 첫술로 떠준다 한다. 그러면 손님은 반드시 접시를 비우고 양 머리에 뻥 뚫린 어둠을 응시할 것. 안녕하세요. 매, 반갑습니다. 매, 많이 드세요. 매, 고맙습니다. 매, 아이고 뭘요. 매. 애처롭고 가냘프게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약간 착한 사람들 같은데 양들은 마지막 날에도 부활할 수 없겠지. 양들을 위한 천국 따위는 없다고 하니까. 개나 소나 다 가는 천국이라는데 생각하면 조금 슬픈 것 같다.
좋다. 이 프로그램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코너. 마음에 쏙 들어와요. 왠지 되게 감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딱딱해졌던 내 감성에 잊어버렸는데 잊고 살았는데 시와 음악이 피아노 소리도 너무 좋았는데 탁 하모니카가 들어오니까 와 너무 좋네요. 오늘 그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 샬롬 낭송에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박종성 씨가 목동아 데니보이 네, 아일랜드 맞습니다. 민요죠. 네. 근데 이 곡을 특별히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작품을 제가 먼저 받아서 읽어보고 어떤 곡이 어울릴까 선곡을 하는 과정에 저는 이게 과연 슬픈 글일까 아니면은 좀 씁쓸한 음악이 어울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었거든요. 슬픈 음악을 고를까 혹은 조금 재치 있고 발랄한 음악을 고를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혹시나 제가 고르는 곡이 작가님이 쓰신 글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어떻게 이 글을 내가 이해하고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제일 심플하게 또 양이 나오는 글이니까 목동에 대한 음악이 떠올랐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곡을 그동안은 매우 슬프게 연주했었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연이라든지 이 곡을 처음 만났던 뭐 그런 스토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슬프게 연주했었던 곡인데 이 곡하고 글하고 대입해서 몇 번 연주를 해보다 보니까 이 글도 그렇고 이 음악도 그렇고 또 마냥 씁쓸하고 슬프지만도 않고 또 마냥 이렇게 좀 재미있고 익살스럽지만은 않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데니보이라는 곡은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잘 준비하게 어울렸어요. 됐습니다. 뭔가 느낌이 감성에 되게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낭송해드릴 때 그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께서 그 BGM으로 저희 계속 라이브를 해주셨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요 많은 분들이 양들의 침묵, 양띠 노렸네. 제가 양띠거든요. 그래요? 제가 양띠예요. 양머리 그리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계속 세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랬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시를 어떤 감성으로 쓰셨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너무 네. 궁금해요.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시를 사실 다 쓰긴 했는데요. 처음에 정말 양가죽 구두를 제가 몇 년 신었더니 다른 구두보다 빨리 닳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맞아요. 이게 저도 사실은 양고기는 못 먹는데 잘 뒤져보면 어디 몇 군데 있을 거야. 한두 개, 9점 정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신을 때는 편했는데 네. 이게 내 발 모양대로 변해버려서 그냥 낡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나중엔 정말 삐뚤어지고 정말 다 해져가지고 신을 수가 없게 됐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에서도 썼지만 이 양 가죽이 본래 살아 있었을 때, 양이었을 때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아끼던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했지만 얘가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었고 어떻게 돼서 나한테까지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양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시인의 감성이에요, 이게. 왜 우리 살다 보면은 남들이 시켜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문득 어떤 누군가가 이제 걱정이 되거나 또 염려해주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그게 바로 시인의 감성이 아닐까. 역시 네 우리 작가님 너무 그래서 이 글을 써주셨군요. 개골개골님께서 하모니카 소리 마치 죽은 양을 노래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혹시 궁금한 게 갑자기 네. 번뜩 드는 생각이 하모니카로 양소리가 가능할까요? 네. 왠지 비슷할 것 같아서 될까요? 이런 실례인가요?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뭔가 양이 되게 고급스럽네요. 양은 약간 매 이렇게 그냥 네. 쭉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하모니카 주법 중에 네. 이런 목의 울림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주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법을 한번 사용해서 양의 소리를 표현해봤습니다. 네. 8306님께서 순한 양의 아픈 현실을 시로 표현한 글 멋지네요라고 해주셨고 2454님께서 양띠로 반백년 살아오면서 양에 대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해석이 된 시는 처음입니다. 왠지 낯설지만 반갑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르르 옥구슬님께서 양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지네요. 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맞다. 시 한 스푼, 하모니카 한 스푼. 그리운 이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하모니카로 양 물음소리 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다. 이 코너 너무 좋네요. 네. 오늘 그 소개되신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에는 선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샬롬 울프노트에 실려있는 시예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시를 처음 읽으실 혹은 울프노트를 처음 만나게 될 우리 작가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2000년대 이후에 시를 읽으면서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저 아는 분들도 제발 좀 위로가 되는 시를 좀 써달라. 읽으면 혼란스럽다. 머리가 아파진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읽으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 이해해야지, 내가 이걸 다 해석해야지 이런 욕심 말고 그냥 툭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느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네, 시를 시 하나를 더 낭송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 시를 두 번째 시를 낭송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시는 이건 제가 골랐습니다. 먼지 가로치고 병조림 인간. 왜 이거를 골랐냐면요. 제가 옛날 첫 저의 강아지가 먼지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뭐 괜히 더 이렇게 이 시가 눈에 탁 띄었어요. 그래서 먼지 이거 우리 작가님과 함께 낭송해 드리면서 연주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죠? 이 작품에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작품을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라는 네. 곡에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 가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이번에는 바람이 분다를 네.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마지막 낭송을 하면서 함께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작품인 먼지 그리고 병조림 인간. 네, 이거 낭송해 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먼지 정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것. 출입구를 닫아두어도 주기적으로 생겨나는 것. 날아다니고 몰려다니고 눈과 코와 입과 귀로 빨려드는 것. 당신과 내가 바깥에서 묻혀오는 것. 당신과 내가 안에서 묻혀가는 것. 성분을 알 수 없는 것. 쓸고 닦고 빨아도 끝없이 떨어지는 것. 천천히 날아다니고 잡히지 않는 것. 가벼운 것들은 어째서 뭉쳐다니나.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뭔지. 생각하면 끝없이 생각이 나. 떨어지지 않는 것, 멀어지지 않는 것.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막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것. 당신과 내가 떨어뜨린 그 모든 것을 다 뭉쳐놓아도 당신과 내가 될 수 없는 것. 없애려 하면 할수록 잘 보이는 것. 사물이라 하기엔 너무 작은 사물. 이 죽음의 가루. 쟤는 쟤로.
먼지는 먼지로 라고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먼지의 전생. 내 친구 병조림 인간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같은 원소로 되어 있다 했겠지. 우리가 먼지의 윤회다 했겠지. 우린 모두 45억 살이다 했겠지. 굉장하군. 어쩌면 하느님도 산소와 질소와 수소와 탄소로 되어 있겠지? 그가 뻥 터져 죽을 때 우주가 태어났겠지. 우리가 죽어 터지면 먼지가 태어나듯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